지금 갈 것 같은데? 형은 할 수 있어. 자, 오프닝 큐. 자, 오늘 만나보실 차는 페라리 296 GTS입니다. GTB 영상을 저희가 올려드렸죠. 환카 초창기에 시승을 했었어요. 그때 그 감동 잊을 수가 없어. 오늘 그 GTB의 뚜따 버전이죠. 오픈카 GTS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 서 있는 차는 GTB예요. 지금 GTB랑 GTS랑 둘 다 와 있는데 얘를 타고 밖에 나갔다 와서 GTS로 서킷도 달릴 예정입니다. 벌써 손에 땀나. 좀 이따 만나보시죠. 오, 시동. 다녀오십시오. 오라이. 페라리의 격떨어지기 오라이가 뭐야? 괜찮아요. 저도 조금 이따 탈 거예요. 네, 한 번은 그러면 빨간색 차 모르시죠? 내가 파란색 탈게. 찍어주는 거야? 내가 빨간색 탈게. 네? 지난번에 파란색 타봤으니까. 저희 갈 때는 이제 퍼포먼스 모드로 갈 거거든요. 네. H 버튼 있습니다. H 버튼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체커기 모양 한번 눌러주시면 오우. 이러면 이제 V6를 깨워서 네. 주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얘는 전기 주행 모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알아서 하는 거. 얘는 항상 엔진 깨어 있는 거. 얘는 퀄리파잉 모드. 네, 맞나요? 패들 오른쪽 한번 당기시면 맨날 타도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얘가 GTB죠? 네, GTB 모델입니다. 제가 GTB는 한번 타봤었거든요. 시승차로. 주행 해보셨었어요? 네. 근데 뭐 몇 개월 전이어서 데일리로 타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저야 뭐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시승차로 만나는 건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데일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걱정되는 건 아니 이런 차들을 데일리로 타고 다니면 이제 지구상에 무슨 차를 타야 재밌을까? 그렇죠. 또. 네. 이제 더 위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시속 47km인데 느낌이 혹시 이거 모두 바꿔봐도 돼요? 잠깐? 네, 바꾸셔도 돼요. 하이브리드로 놓고 이렇게 하면 전기 모드죠 이제. 네. 시동 꺼졌네요. 네. 오. 네. 이렇게 하면 페라리 전기차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가속 페달 끝까지 밟으면 시동 걸리나? 아니 여기서 안 걸리네요. 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이 네. 어떤 차들은 가속 페달 끝까지 밟으면 시동이 걸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얘는 그냥 전기 모드는 전기 모드네요. 네.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대신에 완전히 악셀 전개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엔진 스타트가 되고요. 그쵸. 네. 지금 저희 시승차가 아세토 피오라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어서 네, 맞아요.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극도로 조심해서 넘어야 되죠. 네. 그래서 아세토 피오라노 패키지 들어가면서 이제 리프트 기능이 빠져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스피드 범프에서 좀 조심해서 넘어가야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오늘 시승 시간이 워낙 짧아서 감탄사 몇 마디 하면 그냥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뭐 기술적인 걸 제가 설명을 드릴 여유가 없어요. 그냥 차를 오롯이 느끼고 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극도로 조심해서 넘어야 되죠. 트랙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육축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스티어링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노면 홀딩력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저 예전에 GTB 탈 때 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다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고 누가 물으면 스티어링 반응을 꼽고 싶을 정도예요. 맞아요. 제가 많은 시승차를 타봤지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런 반응은 얘밖에 없었거든요. 이건 진짜 약간 게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와요? 휠베이스가 거의 한 엑센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얘가. 되게 작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최소 회전 반경은 조금 크더라고요. 되게 작은 차에다가 엄청나게 큰 바퀴를 쑤셔 넣고 이 패키징 하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각도가 조금 다른 차들보다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저 매뉴얼로도 한번 해볼게요. 예. 어. 아. 여러분 저 바보 같죠? 근데 찐 웃음이에요. 비현실적이다. 이거 기어 스위치 이거 너무 예술적인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철컹철컹 넣었던 매뉴얼 기어에서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매뉴얼로? 이 패들 느낌도 너무 좋아요. 페라리만의 감성이. 네. 이 운전대랑 네. 앞바퀴 조향이랑 사이에 기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어가 꽉 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게임하는 것 같아요. 방금 그 블로우프 밸브 소리죠? 네. 닭살, 씨. 여러분, 제가 지금 호들갑 떠는 것 같죠? 오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리고 터보 엔진인데 어떻게 레드존이 8,000이냐고요. 그렇죠. 실제는 8,500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씨. 보통 터보 엔진이면 뭐 끼케 한 6,500? 터널이니까 창문, 여기 있죠? 맨날 헷갈려. 어떻게 내려요? 이렇게. 이 정도만 내리고. 자, 같이 들어봐요, 여러분. 오, 씨. 씨. 여러분, 기회가 되시거든 정말 죽기 전에 296 GTB, GTS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흥분을 아마 영상에는 10%도 담기지 않을걸요. 감동입니다, 감동. 조금 있다가 GTS를 타고, GTB의 뚜따 버전이죠. GTS를 타고 서킷에도 들어갈 건데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되죠. 자, 여러분, 조금 이따 서킷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재밌게 갔다. 여러분, 이 차 못하겠어요. 너무 시끄러워. 좁아. 못하겠어요. 정신 나간 것 같은데. 뭐 지금 카메라에도 담겼지만 불과 한 10분 탔나? 최고 속도도 한 50, 60? 근데 같은 60, 50인데 다르다. 왜 찍는 거야 이건? 나 이거 되게 이상하게 지금. 야, 됐다. 어디에 털러 가세요? 넘었어. 가운데다 왔어요? 이마가 되게 넓으시네요. 그래? 좀 삐뚤어졌어요. 이거. 오케이. 헬멧 엑스라지가 지금 제일 크거든요. 그래? 네, 주세요. 네. 이거 헬멧 쓰니까 되게 나이 들어 보여. 여기 살 접혀가지고. 다행입니다. 살을 이렇게 다 펴야 돼, 옆으로. 언제 찍고 있어, 이건 또. 이 아세트 피어라는 시트는 높낮이 조절은 옵션 없어요? 높낮이 그냥 앞뒤만 돼요? 네, 앞뒤랑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저희 등 바지랑 머리 한번 살짝 잠깐 조심하시고요. 네. 탑 닫을 때 조금 좀 숙여 보세요. 네. 찡긴다. 닫죠. 네. 그래서 등 바지를 조금 뒤로 조절하실게요. 이거를 오픈하고 들어갔다가 닫을 거거든요, 주행. 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네. 네. 됐습니다. 일단 닫을 때만 조금 머리 살짝만 숙여주세요. 네. 이게 헬멧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 이 스틸로 특성상 조금 많이 좀 큰 편이어서. 일단 스포츠로. 네네. 네네네. 요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농담이었어요. 네네. 저 용인은 오랜만에 와가지고요. 기억 다 나시죠? 여기서 이제 속도를 40 정도까지 감속해 주시면 제가 네. 탑을 닫겠습니다. 제원상으로는
경우는 45km 이하에서는 주행하면서도 탑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 14초 걸린다고 나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네. 14초 걸립니다. 지금 거의 다 닫히고 머리 살짝만 조심해 주시고, 네. 이제 뒤에 닫히고 창문만 올라가면 끝납니다. 이게 110이에요, 속도가? 악셀 지금 한 1cm 밟으셨죠? 한 1.2cm요. 거기서 한 1cm 더 밟으면 또 한 150 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버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아스타 피어러너 패키지인데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에서 볼 때 이 전용 리버리가 지금 네. 보이시는 앞에 뒤쪽에 이 하늘 색깔로 리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이싱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댐핑 강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프론트 쪽에 에어롤을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리어 이제 스포일러라든지 여러 곳곳에 카본, 실내에 보시면은 전부 카본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시트도 경량 카본 시트입니다. 그래서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더 가볍고요. 네. 그러고 이제 서스펜션이 다르다 보니까 움직임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스타 피어러너 패키지와 이제 일반차랑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움직임이 비현실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차가 운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을 운전을 마치 되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준다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비 오는 날 예전에 서킷에서 M3, M4를 타봤는데 네, 이 그 전자장비가 들어오면 차가 이렇게 움찔움찔 잠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페라리는 그걸 마치 운전자가 착각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다른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차를 악셀을 밟고 하다 보면 개입하느라 억제가 막 강제로 되는데 네.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리고 제동 성능에 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ABS 에보라 그래서 이 차의 이제 전체적인 각 바퀴 4개를 전부 다 굉장히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요. 네. 그래서 운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런 조작을 할 때 개입하는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고속에서 강한 브레이킹이 들어가야 될 시점에서는 차가 운전자가 적은 담력만으로도 강한 제동을 먼저 시작을 해줘요. 차가 스스로. 반대로 저속에서는 이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약한 힘을 전달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일정한 이제 브레이크 담력을 항상 고속이든지 저속이든지 유지를 해도 차는 제동 성능에는 강함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이 굉장히 고속에서 정말 많은 힘을 이 브레이크 페달에 전달을 해야 될 때, 네. 296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힘까지 전달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속도에 따라서 네. 네, 제동력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브레이크를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있고, 그리고 되게 일관성 있게 정말 힘들지 않게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시는 와중에 네. 3단이었거든요. 네네. 3단에서 가속 페달 이렇게 슥슥 밟아보면 네. 토크가 장난 아니네요. 이게 전기 모터가 도와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왼쪽 계기판에 보시면 부스트 지금 파란색 움직임. 예. 이게 이제 가속하실 때마다 이제 전기 모터가 같이 해서 출력을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계속 지금 부스트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래서 초반에 전기 모터의 힘이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해가지고 뭐 약간의 이런 뭐 터브레이크 이런 거 전혀 없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방금 횡지 많이 걸렸을 때도 네. 제가 만약 가속 페달을 좀 과하게 가져가면 뒤에 슬림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좀 어느 정도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거 다 막아주죠. 그거를 막는데 이제 운전자가 개입한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게 이제 개입을 하죠. 그쵸. 이게 차가 너 가지 말고 꾹 잡는 게 아니고 네네네. 최대한 허용해주는 척하면서. 네, 언제나 한계점까지는 허용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한계점 이상 넘어간다 싶으면은 그때는 여지없이 이제 안전하게 또 제어를 하기는 해요. 정말 똑똑한 차예요. 등 밀어주는 거 봐. 8,500 RPM. 이제 레이스 모드고 얘도 퀄리파잉 모드고. 네, 차가 가진 모든 최대한 출력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도 꼭 밟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물론 제가 하진 않았지만. 해보셔도 돼요. 안 날아가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안전하게 앞으로 밀고 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 네. 방금 정도만 해도 날아가야 되거든요 원래. 맞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다가 안 날아가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어한다는 게 강제로 막 억지로 제어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씨. 지금도 재미있는 차예요. 꾹 하면 안 날아가. 네. 지금 830마력을 뒤에다가 쏟아 부으면 이게 안 날아가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이거든요 사실. 네. 이번에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시트 포지션 맞추셨을 때 크게 불편한 거 없으신가요? 잠시만요. 얘는 아세토 피아노라노가 아니어서 스티어링이 전동이네요. 네, 굉장히 편해요. 시트도 전동이고. 최첨단 시스템이 지금 시동이 안 걸려 계신 그래서 지금 하겠습니다. 가면 되나요? 네. 근데 네.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쟤랑 얘랑 다르네요 진짜. 많이 다르신가요? 스티어링 오른쪽. 얘가 더 말랑말랑해요. 실제로는 시트도 저 차량은 버킷 시트고 이 차량은 세미 버킷 시트이기 때문에 네. 시트에서 주는 피드백도 사실 저 차량은 굉장히 예민할 거고 이 네. 차량은 좀 폭신한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세토 피오라노 세팅은 달리기 위해서 그쵸. 네, 모든 세팅이 달리기 위함을 위한 세팅이기 때문에 쟤는 서킷 전용, 얘는 일상성도 좀 많이 갖춘 차고. 그렇죠. 쭉 가속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 브레이크 쭉. 그리고 나서 놓으시고, 다운시프트 3단 당겨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좌턴, 시선, 엑셀을 부드럽게 쭉. 오른쪽으로 시선 멀리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 콘에서 브레이킹 하면서 스티어링 왼쪽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세토 피오라노는 굉장히 날카롭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 차량이 그렇다고 날카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상당히 또 엄청난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네. GTV를 시승차를 탔었어요. 네네네. 어떤 차? 근데 그때 네. 정말 놀랐던 게 네. 이렇게 가다가 네. 이거였었거든요. 네네. 이런 차가 없어요. 그렇죠. 911도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날카로운 민첩한 주행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스티어링 레스폰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쭉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 브레이크 쭉 강하게. 그렇죠. 생각보다 튀어나가는 힘, 가속력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쭉 가속. 엑셀 브레이크.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엑셀을 쭉 가속. 엑셀 넣어.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브레이크 강하게 쭉.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가 턴 포인트. 헤어핀 코너 부드럽게. 자, 스티어링을 아주 약간만 돌렸을 뿐인데 굉장히 날카롭게 주행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겁니다. 내가 1도 더 돌리느냐 1mm 더 밟느냐. 그렇죠. 자, 이제 속도 낮춰주실 거고요. 자, 피트인 하겠습니다. 정말 심장을 굉장히 두근거리게 만드는 포인트가 너무나 많이 숨어 있어요. 이제 저희는 탑을 오픈할 거라서 45km 이하로 들어가요? 네, 피트인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휠베이스도 짧아졌지만 실제 스티어링 리스폰스가 굉장히 빠른 이유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F1 기술에 사용되는 다운포스에 필요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차가 가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폰스가 빠르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서킷 시즌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솔직히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서킷도 그렇고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타고 왔거든요. 제가 지금 이 차에 대해서 전날 공부하고 온 것들 한 20분의 1도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도 또 이따가 다음 세션 준비해야 된다고 빨리 나가라고 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지난번에 다 영상 올려드렸죠. 296 GTB. 296은 2900cc 6기통이라는 말입니다. 페라리는 이런 거 정말 잘해.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예요. 여기 구멍이 하나, 둘 있는데 주유구, 배터리 충전구 양쪽에 있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는 아세토 피오라노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본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 말고도 곳곳에 카본이에요. 그래서 아세토 피오라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차보다 뭐 12kg인지 10몇 kg 가볍대요. 이런 리버리도 들어가 있고요. 와. 요 안쪽에 보시면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표가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본 휠도 써 있고요. 이 차에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쭉 있는데 요거 싹 합치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소나타 한 대 가격은 나오겠죠. 예전에 제가 이거 앞에 프렁크 꽝 닫았다가 욕 먹어서 가지고 요것도 옵션입니다. 요거 넣느냐 빼느냐도 고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296 GTB, 아까 탄 차는 GTS인데 얘는 GTB잖아요. 그래서 얘는 고정식 지붕, 쟤는 리트랙터블 하드탑이 들어가 있고, 되게 다행스러운 건 옛날에는요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차들의 경우에 닫았을 때 실루엣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랬었죠. 그래서 나는 엔진룸도 보였으면 좋겠고 뚜껑도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한 차에 안 됐었어요. 하지만 296의 경우에는 GTB랑 GTS랑 실루엣도 거의 똑같고요. 얼핏 보면 이게 GTB인지 GTS인지 모를 정도거든요. 그리고 엔진룸이 밖에서 보이는 양도 비슷해요. 지금 GTB를 계약하셨다가도 GTS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아름답고 배기음도 아름다운 차를 탈 때 지붕 열면 그 엔진음 들으면서 저 이미 다 해봤지요. 지금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고 저 앞에도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흡기고 있고 이런 건 1960년대 초에 나왔던 296LM이라는 옛날 페라리에서 가져온 디자인 DNA입니다. 사실 페라리가 이런 거 참 잘해요. 포르쉐도 그렇긴 한데 그 옛날에 팔렸던 차들의 디자인을 싹 가져다가 싹 녹여내가지고 2023년 버전으로 착 팔아먹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멋있다, 요게 되는 거죠. 스토리.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뒷 타이어는 폭이 305거든요. 근데 앞 타이어는 245mm 밖에 안 돼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엄청나게 다르죠. 크기는 20인치로 똑같은데 타이어 폭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무게 배분도 지금 6대 4예요. 그리고 휠베이스는 엄청 작죠. 이 차의 프로포션, 무게 배분 이런 걸 보시면 얘는 진짜 펀 드라이빙을 위해서 만든 차라는 게 딱 보이죠. 비율적으로도. 요 리어 스포일러 왱 가면 슝 올라오는 리어 스포일러가 여기 숨어 있죠. 요것도 카본. 앞쪽에 그 립 스포일러 밑에도 요만한 카본 뭐 접시 같은 거 하나 달려 있거든요. 걔가 고속에서 한 10kg 정도의 다운포스를 만들어 준대요. 그리고 얘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시속 250에서 한 300 몇 킬로더라? 그 정도의 다운포스를 만들어 준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 유리 아니고요, 플라스틱입니다. 앞에 그 옵션표에 보시면 렉산 뭐라고 말하고 써 있어요. 그 옵션이 적용돼 있는 거예요. 엄청 가볍다는 뜻이죠. 이걸 만약에 유리로 만들었으면 이것만 해도 몇십 킬로 늘어났을 텐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써서 가볍고요. 또 이 엔진열을 다 받아내면서도 투명하고 가볍고 요걸 다 충족시키는 소재를 찾았겠죠, 페라리에서. 예전 같으면 그 총알이 박혀있는 디자인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했던 디자인인데 최신 페라리들은 그걸 버리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배기구도 그렇고요. 배기구도 동그랗게 딱 바뀌어있어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고성능차의 배기구 느낌이 날 텐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싹 바꿔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왜 바꿨지 싶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신세대 느낌도 나고요. 멋있습니다. 정말 급하게 아주 간단하게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미드십에 가벼운 차니까 얼마나 운전하기 재밌겠어요. 그 재미를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도 돈 많이 버셔가지고 느껴보세요. 제발. 지금까지 황카